오전에 저희는 데이터 프레임이 어떻게 생겼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우리가 SQL을 공부할 때 테이블처럼 행과 그리고 열을 가지고 있는 2차원 형태의 그런 데이터 구조가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뭐, shape, 인덱스, 컬럼스와 같은 이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컬럼을 선택을 하실 때에는 원하는 컬럼만 뽑아내실 때에는 데이터 프레임 이름 옆에 인덱스 연산자 사용하시고 컬럼 이름 써주시면 되고요. 이거를 조금 간단하게 사용하시는 방법이 점을 쓰시고 컬럼 이름을 쓰시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모두 가능한데 첫 번째 방법은 항상 가능한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안 되는 경우가 이게 변수 이름 규칙에 맞지 않을 때, 변수 이름 문법에 맞지 않을 때, 그리고 그 데이터 프레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나 메서드 이름과 겹칠 때, 그럴 때는 얘가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변수나 메서드 이름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첫 번째 방법만 사용이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개의 컬럼을 동시에 그 선택을 하실 때에는 인덱스 연산자 안에다가 그 컬럼 이름들의 배열이나 리스트와 같은 형태로 컬럼 이름들 여러 개를 배열이나 리스트로 만드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인덱스 연산자 안에다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행을 선택하시는 방법은 LOC 속성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ILOC 속성을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시리즈에서 저희가 사용했었던 방법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LOC는 그 데이터 프레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행에 있는 인덱스를 이용하는 그런 방법인 거고요. ILOC는 요 자체가 2차원 배열이잖아요. 2차원 배열의 인덱스를 이용하는 게 ILOC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떤 경우가 안 되고 어떤 경우가 되는지 이런 것들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LOC와 ILOC를 썼을 때 슬라이싱이 약간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 그거는 LOC는 이 행의 인덱스까지를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ILOC는 그 2차원 배열에서 인덱스 3번까지라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3번은 그 선택이 안 되죠. 네, 그런 거고, 굳이 슬라이싱을 사용할 필요 없이요. 헤드나 테일과 같은 메서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몇 개, 뒤에서 몇 개, 이렇게 행들을 선택하실 때는 헤드나 테일. 요번 시간에 그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메서드들 알려드릴 겁니다. 그 헤드와 테일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그 여러 개의 그 행들을 동시에 선택하실 때 LOC 이용하셔가지고 행 인덱스들을 어, 배열이나 리스트로 만들어 주시면 여러 개의 행들을 동시에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불리언 인덱싱은 요것보다는요. 그 조건식 어떤 컬럼의 값이 어떤 것과 일치하는 행들을 전부 찾아주세요라고 할 때 불리언 인덱싱을 사용을 하시면 그 쉽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불리한 인덱싱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 and와 or, 연산자를 이용하셔야 돼요. 키워드를 이용하시면 안 되고요. 연산자를 이용하셔서 and나 or를 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오전에 했었던 내용들이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몇 가지 주요 메서드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의 메서드. 우선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 먼저 출력 먼저 해볼게요.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가지고 있죠. 데이터 프레임 가지고 있고요. 데이터 프레임 점 info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info. info는 말 그대로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정보. 우선 첫 번째 줄에는 그 타입이 무슨 타입이냐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있고요. 클래스, 데이터 프레임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덱스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 인덱스는요? 인덱스는 뭐가 인덱스라고 했어요? 얘가 인덱스라고 그랬어요. 어, 행의
행에 있는 것을 인덱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서 표시해 주는 거는 인덱스. 인덱스는 6개가 있다. 그러니까 행의 개수가 6개다라는 뜻이고, 행의 인덱스는 0부터 5까지 레인지 인덱스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0부터 5까지.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서는 컬럼이 몇 개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전부 3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죠. 컬럼이 이렇게 3개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는 각각의 컬럼들에 대한 그 설명이에요. 컬럼의 이름은 어떻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컬럼에 널이 아닌 값은 몇 개가 있고, city라고 하는 컬럼 보시면은요, 널인 값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6개의 널이 아닌 값들이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데이터 타입은 오브젝트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판다스에서 어떤 컬럼에 데이터 타입이 오브젝트라고 되어져 있으면은요, 문자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자열. 그래서 첫 번째 컬럼은 여기도 이거는 정수 인덱스죠. 그러니까 여기도 정수 인덱스로 0, 1, 2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컬럼은 city 6개의 널이 아닌가 그리고 문자열 타입. 그다음에 두 번째 컬럼은 컬럼의 이름은 이어 6개의 널이 아니까 6개의 널이 아니까 그리고 정수 타입이라는 뜻이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컬럼은 이름은 팝 6개의 널이 아닌 값들 그리고 데이터는 플롯이니까 그리고 뒤에 있는 64는 메모리 크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64비트 실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각각의 컬럼들에 대한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D타입. D타입은 이 각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각각을. 그러니까 플롯인 컬럼이 한 개가 있고, 인트인 컬럼이 한 개가 있고, 오브젝트, 문자열인 컬럼이 한 개가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 라인은 메모리 사용량인데, 이만한 크기의 그 데이터 프레임이 메모리에 있겠죠. 컴퓨터 메모리에 있는데, 차지하는 크기는 276바이트. 되게 작은 거잖아요. 요만한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 뭐 예를 들어서 행이 뭐 수만 개, 수천 개, 수만 개의 행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컬럼의 개수도 굉장히 많으면 데이터 프레임이 차지하는 그 메모리도요. 뭐 몇 메가바이트나 심한 경우에는 몇 기가바이트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이, 이 전체를 저장하는 메모리가 요거밖에는 차지하지 않는 거죠.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info라고 하는 메서드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말 그대로 정보. 그러니까 요 메서드 하나로요, 여기서 행이 몇 개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행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컬럼이 몇 개인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컬럼이 무슨 타입인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널이 몇 개씩 들어가 있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 널이 아닌 개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 행의 개수 빼기 널이 아닌 자료의 개수 해주면 그게 널인 개수겠죠.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들을 불러오면 중간중간 널인 그런 값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지금처럼 뭐 이렇게 깨끗하게 다 정리가 되어져 있는 그런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라 널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데이터 프레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에는 행의 개수와 그 다음에 널이 아닌 데이터의 개수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널이 발생했나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런 경우에는 찾아보셔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알려드릴 메서드는요. describe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describe. describe는 뭐 설명하다, 묘사하다 정도의 의미겠죠. 그죠? 일단 실행해 보시면요. 실행해 보시면, 음, 두 개의 컬럼에 대해서만 나오고 있고요. 실제 데이터 프레임은 세 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는데,
이어 컬럼하고 팝이라고 하는 컬럼 두 개에 대해서만 알려주고 있어요. 음. 그리고 옆에 보시면요, 각각의 행들의 인덱스가 있는데, 그 인덱스 이름이 여기 있는 값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가 이 인덱스로 표시가 돼요. 카운트, 카운트는 널이 아닌 데이터 개수예요. 이어 컬럼에는 널이 아닌 데이터가 6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팝에는 널이 아닌 데이터의 개수가 6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카운트는 널이 아닌 데이터 개수를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인 민이라고 되어 있죠. 민은 평균이란 뜻이겠죠. 예. 이어 컬럼이 가지고 있는 값들의 평균은 2024. 그리고 팝 컬럼이 가지고 있는 값들의 평균은 1.03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숫자 타입이기 때문에 계산할 수가 있죠. 여기 2003부터 2025까지가 있고 6개 더해서 나눠주면 2024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6개 값 더해서 6으로 나눠주면 그게 평균입니다. 그리고 STD는 표준 편차를 의미하고요. 미는 최소값, 맥스는 최대값. 그리고 여기 50%라고 되어 있죠. 50%는 중앙값을 의미합니다. 중앙값. 우리 미디언이라고 함수 호출했었잖아요. 네, 그걸 의미해요. 그럼 25%와 75%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를 통계에서는 1사분위 값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75%는 3사분위 값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 그래서 데이터를 쭉 정렬을 했을 때, 순서대로 정렬을 했을 때, 가운데에 있는 게 이게 중앙값. 그럼 왼쪽에도 50개가 있겠죠. 거기에 가운데 있는 값이 여기가 25%. 그러니까 여기를 1, 4분위 값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간을 4개로 나눴을 때, 그 중에 첫 번째 값이라는 의미로 1, 4분위 값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여기가 3, 4분위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으로 얘기하자면, 여기가 소득 최대값, 소득 최소값, 소득 중앙값, 상위 75%. 그러니까 상위 70, 말이 좀 애매한가요? 네. 위쪽에서 25명, 그죠? 위쪽에서 25명. 그 다음에 하위 25%, 아래쪽에서 25명.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사분위 값, 중앙값, 3사분위 값들을 한꺼번에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describe라고 하는 거를 describe 메서드는요, 숫자 타입 변수들에서만 해줘요. 그러니까 정수이거나 실수, 숫자 타입 그 컬럼들의, 숫자 타입 변수들의 기술 통계량을 쭉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테이블 형식으로 보여주는 게 디스크라이브. 여기 순서대로 아까 말로만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에 있는 거는 널이 아닌 데이터 개수, 그다음에 평균값, 표준 편차, 그다음 최소값, 1사분위, 1사분위값, 중앙값, 그다음에 4분위값, 그리고 최대값. 이렇게 어, 8개의 통계량을 보여주는 함수가 describe. describe는 그 문자열로 되어져 있는 컬럼에 대해서는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어, 숫자 타입만 딱 골라내가지고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숫자 타입의 컬럼들만 뽑아내서 그 숫자 타입 컬럼들에 대해서만 이런 통계적인 값들을 보여주는 게 describe. 물론 그 변수를 하나씩 꺼내가지고요. 뭐 예를 들면 팝이라고 하는 컬럼만 꺼내가지고 우리가 이런 값들을 알아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평균만 계산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가능하지만, 어,
이렇게 한꺼번에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describe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describe 함수를 사용하시면요, 데이터들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죠? 평균 주위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중간값은 어디 있는지, 최대값은 어디 있는지, 최소값은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데이터들이 넓게 분포하고 있는지, 좁게 분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함수가 describe입니다. describe. 그 다음 함수는요. 숫자 타입에 대해서는 이렇게 통계량들이, 여러 가지 통계량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평균, 표준 편차, 중앙값과 같이 여러 개의 통계값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문자열과 같이 명목형 변수들이 있어요. 명목형 변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카테고리 타입 변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카테고리가 우리말로는 범주죠. 카테고리 타입 컬럼을 어떤 컬럼의 데이터들을 기술하고 싶어요. 통계적으로 낼 수 있는 게 있나요? 문자열은 평균을 계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네. 뭐 덧셈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음. 그럼 카테고리 타입에서는 통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값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빈도수. 빈도수. 빈도수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우선 그 컬럼을 먼저 선택을 해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city라고 하는 컬럼이 있죠. 여기에서 value, count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city라고 하는 컬럼에 서울이 몇 번 등장하고 경기도가 몇 번 등장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 데이터 프레임에 그런 거 있을 수 있겠죠. 성별. 뭐 남성은 몇 번 등장하고 여성은 몇 번 등장하느냐. 뭐 이런 것들. 만약에 데이터 프레임에 연령대가 있어요. 뭐 10대, 20대, 30대, 40대 이런 식으로. 그럼 10대는 몇 번 등장하고 20대는 몇 번 등장하느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value counts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서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숫자 타입은 describe라고 하는 메서드 하나로 필요한 통계 값들을 쭉 하고 다 알아낼 수가 있고요. 문자열로 되어져 있는 컬럼 같은 경우에는 음, 그 해당 문자열들이 몇 번씩 등장하느냐. 그러니까 뭐 남성이 많으냐, 여성이 많으냐, 서울이 많으냐, 경기도가 많으냐, 뭐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이 명목형 변수인 경우에는 빈도수가 유일한 통계량이에요. 빈도수가. 네. 되셨습니까? 음. 그 다음에 헤드와 테일은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뭐 따로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헤드 사용하면 앞에서 몇 개, 그 다음에 테일 이렇게 하면 뒤에서 몇 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네. 그리고 아까 디스크라이브를 설명을 드릴 때, 이렇게 한눈에 볼 수도 있지만, 평균값만 따로 볼 수도 있고요. 표준 편차만 따로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음,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연도는 사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연도의 평균값이나 표준 편차가 중요한 건 아니죠. 여기 팝이라고 하는 컬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팝이라고 하는 컬럼만 선택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데이터 프레임 이름, 팝. 이게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죠. 컬럼 이름을 이렇게 써보시고요. 써보시고, 근데 그 콜앱에서 def 이렇게 알려주면, 음, 이런 식으로 알려주면 얘는 이거 컬럼 이름이 아니고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메서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하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컬럼 이름을 문자로 써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그 컬럼이 딱 선택이 되죠. 컬럼이 선택이 된 다음에 여기서 이게 메서드를 쓰겠다는 뜻이에요. 메서드를 쓰겠다는 뜻이고 이렇게 하시면 이게 뭐냐면
탑이라고 하는 컬럼의 평균값인 거예요. 평균값 얼마? 1.038. 그죠? 이거는 데이터 프레임, 탑이라고 하는 컬럼의, 탑 컬럼의 평균값, 평균, 평균. 이렇게 하나하나 호출하실 수도 있으신 거예요. 디스크라이브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출력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숫자 자체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출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평균과 비교하기 위해서, 그죠? 평균과 비교하기 위해서 숫자 자체를 알아내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메서드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메서드.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원하는 컬럼을 선택한다. 그 다음에 컬럼에서 메서드를 호출한다. 메서드 이름들은 우리가 넘파이에서 그 사용했었던 통계 함수들 있죠. 그 이름들하고 똑같아요. 다르게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같은 이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에서도. 그러니까 넘파이 배열, 그 다음에 1차원 시리즈, 2차원 데이터 프레임 전부 다 같은 이름으로 통계 함수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합계는 sum. 합계 한번 해볼까요? 합계? 아, 데이터 프레임, 그 다음에 컬럼 이름은 팝, 그리고 합계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sum 하면 돼요. 어렵지 않으시죠? 음. 그래서 뭐 합계,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중앙값, 최소값, 최대값 이런 것들 전부 다 넘파이의 배열에서나 그 다음에 시리즈나 데이터 프레임에서나 똑같은 이름으로 메서드 이름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혹시 어려운 거 있으실까요? 어려운 거 있으세요? 자, 그러면 제가 문제 하나 드릴까요? 이거를 이용하셔가지고요. 불리한 인덱싱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데이터 프레임, DF에서 탑의 값이 평균보다, 평균보다 큰 행들을 출력해보세요. 스케일이라면 이렇게 쓸 거예요. 스케일은 에버리지였나요? 헷갈리네. 그죠? 네, 함수 이름이 벌써 헷갈리고 있어요. 네. 아마 SQL에서는 이렇게 있겠죠. 그죠? select from where 하고서 where절에서 근데 그냥 이렇게 쓸 수가 없죠.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select average pop from if 서브컬이 써야죠. 서브컬이 써요. 여기서 함수 하나만 바로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죠? 어떤 테이블에서 평균값 계산한 값을 서브쿼리로 만들어서 컬럼의 값이 그 값보다 큰 것들을 찾겠다. SQL이라면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거를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그
배열이나 시리즈나 데이터 프레임이나 전부 다 원소별로 각각의 인덱스에 있는 각각의 위치에 있는 원소들별로 모든 연산들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대원칙을 아시면 그죠? 자, 데이터 프레임에서 그죠? 자, 여기까지는 데이터 프레임. 연산자 인덱스 그리고 팝 이렇게 하면 컬럼이 선택이 되고요. 이 컬럼이 크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맞아요. 크다. 아까 우리가 찾은 값이 얼마예요? 1.038이죠. 반올림에서 여기 1.038. 그러면 1.038보다 작으면 작거나 같으면 false, 크면은 true. 이렇게 되잖아요. 이 숫자를 찾는 방법이 뭐예요? 이 숫자를 찾는 방법이 데이터 프레임, 그 다음에 컬럼 이름, 그리고 점, 평균 함수. 그죠? 이렇게 하면 어떤 컬럼의 값이 평균보다 크면 그런 뜻이잖아요. 그럼 불리언들이 나오죠. 이 불리언들을 인덱스로 해서 행을 선택하는 게 불리언 인덱싱이잖아요. 그거 하는 게 뭐예요? 데이터 프레임 이름 써주고 인덱스 연산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 평균보다 큰 행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어려우세요? 네. SQL은 약간 그 영어 문장과 같은 그런 형식이었었다면 파이썬은 모든 것들이 어떤 함수 호출 결과를 뭐 연산자로 비교, 뭐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불리언 인덱싱의 일종이에요. 불리언 인덱싱의 일종이고 데이터 프레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행들을 찾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덱스 연산자 안에다가 조건식을 써주시면 돼요. 인덱스 연산자 안에다 조건식을 써주시면 되는데 조건식이 팝이라고 하는 컬럼의 값이잖아요. 그게 어떤 값보다 큰지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컬럼의 값이 뭐뭐보다 크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값을 계산하기 위한 함수를 호출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함수를 호출한 거죠. 그죠? 네. 네.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저희가 데이터 프레임의 아주 기초는 저희가 다 다룬 것 같아요. 물론 아직도 할 얘기는 많아요. 뭐 그룹별로 우리 셀렉트 할 때도 해보면 뭐 그룹 바이도 있었고 조인도 있었고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데이터 프레임에서도 그 아직도 할 말은 많지만 가장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을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의 내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께 문제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 요거는 새로운 파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번까지 만들었죠? 새 파일을 하나 만들까요? 콜앱 새 파일. 음, 파일 이름은 우리 세 번째니까 DA 3번.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할게요.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연습 문제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이 끝나고 나면은요, 뭐, 임포트나 이런 거를 할 때, 그 패키지 이름들이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딩 하시기가 쉬워져요. 예, 무슨 얘기냐면, 자, 임포트 이렇게 하고요. 판다스를 임포트 하고 싶다. 이렇게 하니까, 판다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엔터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 가지를 더 할 건데요. 임포트, C, 본이라고 하는 거 할 거예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C까지만 쓰니까 제일 위쪽에 C 보온이라고 하는 게 보이죠? 요거 할 거예요. 얘는 보통 SNS라고 줄여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판다스는 시리즈, 데이터 프레임 이런 것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고요. 실버는 원래는 시각화, 다시 얘기해서 그래프, 차트.
이런 거를 하기 위한 라이브러리인데 저희가 시각화까지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프를 그리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세본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그 예제 데이터 세트를 가지고 있어요.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예제 데이터 세트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있는 데이터 셋을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프는 뭐 시간이 되면 오늘 아니면 내일 이렇게 할 거고요. 네. 그래서 C본이라고 하는 원래는 시각화를 위한 라이브러리 패키지인데 여기 오늘 인풋한 이유는 시각화하기 위해서 C본이라고 하는 패키지에서 제공되어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하기 위해서요. 데이터 프레임을.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실행하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예제 데이터셋을 C본에서 제공하는 예제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이름을 tips라고 할 거고요. tips라고 할 거고 SNS 이게 패키지 이름이죠. 함수 중에 어떤 함수가 있냐면 load data set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load data set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아규먼트가 이렇게 세 개가 있고 가변 길이 키워드 아규먼트가 있어요. 있는데 뒤쪽은 디폴트 값들이 전부 다 있죠. 디폴트 값들이 있고 가변 길이는 아규먼트를 전달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그럼 필수로 전달해야 되는 거는 여기 이름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예요. 이름. 여기에는 데이터 프레임에 그 데이터의 이름을 주시면 돼요. 데이터셋의 이름을 주시면 되고요. 문자열로 주시면 됩니다. 어, 팁스라고 할게요. 팁스. 이름은 그 정해진 이름들만 사용을 하셔야 돼요. 정해진 이름들만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 이름들을 그럼 어떻게 찾느냐? 이 그 메서드 설명 문서를 찾아가 보시면요. 어떤 데이터 셋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려줘요. 어, 여기 보시면 네임은 문자열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문자열이다. 그리고 전부 다 CSV 파일로 만들어져 있어요. CSV 파일로 만들어져 있고, 앞에 있는 이름만 여기다가 확장자 빼고 요 이름만 문자로 여기다 주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CSV 파일들을 가지고 있느냐? C본에서는 어떤 그 CSV 파일들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여기 GitHub. GitHub에 저장되어져 있는 CSV 파일들을 가지고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준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 이름은 여기 가서 이 링크 따라가서 찾아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팁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C본 패키지에서 어, 제공하는 팁스라고 하는 팁스 CSV 파일을 불러서 읽어서 데이터 프레임까지를 만들어줘요.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그냥 실행 얼마 오래 걸리지 않아요. 만드는 거 뭐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1초도 걸리지 않고요. 타입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얘가 이제 이 팁스라고 하는 변수가 무엇인지 타입을 확인해 볼게요. 너무 길게 나오죠? 너무 길게 나오니까 그냥 프린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래요? 타입은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돼 있죠. 어, 그래서 이 C본에서는 이 load dataset이라고 하는 함수가 하는 역할은 GitHub에 저장되어져 있는 CSV 파일을 읽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주는 것까지를 해주는 게 load dataset이라고 하는 함수가 해주는 일이에요.
자,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졌다라는 거 알죠? 자, 아니까 우리 출력해 볼까요? 팁스. 프린트로 출력하는 것보다는 그냥 코드셀에서 주피터 노트북이 출력하라고 하는 게 더 깔끔하게 보이죠? 실행해 볼게요. 중간에 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죠? 점점점. 중간에 생략했다는 얘기예요. 음. 어, 이 데이터 프레임을 보시면은요, 전체 행이 몇 개가 있고, 244개의 행을 가지고 있고, 컬럼은 몇 개를 가지고 있고, 7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출력하기에는 너무 길어서, 그죠? 전체를 출력하는 게 너무 길어서 앞에서 5개, 뒤에서 5개만 출력하고 중간에 생략하는 부분은 점점점으로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신에 제일 밑에 전체 데이터는 몇 개의 행과 몇 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한 줄로 더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컬럼은 몇 개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가지고 있죠. 7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써져 있었군요. 죄송합니다. 자, 컬럼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이 토탈 빌이라고 하는 거는요, 영수증 금액이에요. 이 데이터 프레임은 어떤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그러면 계산할 거 아니에요. 계산할 때 그 영수증 금액이 토탈 빌이라고 하는 컬럼에 쭉 하고 저장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컬럼은 팁이라고 되어져 있죠. 이 컬럼은 뭐냐면 그 손님이 주고 간 팁이에요. 그 서빙한 그 알바생한테 예, 팁을 얼마를 줬느냐라고 하는 게 쭉 정리가 되어져 있는 컬럼이 팁이에요. 우리나라는 팁 문화가 그렇게 많진 않지만 외국에서는 이렇게 테이블에 서빙해 주시는 분들한테 현금 얼마 주고 뭐 이렇게 가는 경우들도 종종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별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죠. 보시면 여성, 남성 이런 문자열들이 들어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거는 그 팁을 주고 간 손님의 성별이에요. 여성 손님이 팁을 줬느냐, 남성 손님이 팁을 줬느냐,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컬럼은 흡연자란 뜻이잖아요. 흡연자. no라고 되어 있는 거는 비흡연자란 뜻이고요. yes라고 되어져 있는 거는 흡연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팁을 준 손님이 흡연자였었느냐, 비흡연자였었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 지금은 우리나라 식당 안에서 담배 못 피죠. 외국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불과 1, 20년 전만 하더라도, 불과가 아닌가? 예, 식당 안에서 막 담배도 피고 막 그랬던 적도. 그래서 그 흡연자인지 비흡연자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데이라고 하는 컬럼은 요일이에요, 요일. 보시면 일요일이란 뜻이겠죠. 토요일이란 뜻일 거고요. 목요일이란 뜻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언제 식사를 했느냐, 그거예요. 어, 어, 무슨 요일에 식사를 했느냐, 무슨 요일에 식사한 손님이냐, 이거고요. 그 다음에 타임이라고 하는 컬럼은 지금 보시면 디너라고 하는 문자열들밖에는 보이지 않는데 생략되어 있는 게 어떤 값들이 더 생략되어 있는지 모르겠죠. 여기는 그 점심시간이냐 저녁시간이냐 이런 거예요. 우리 식당 오픈하면 그죠? 뭐 아침에 오픈하는 식당도 있고 점심때쯤 해가지고 오픈하는 식당도 있잖아요. 그리고 점심시간하고 저녁시간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 갖는 그런 식당들도 있죠. 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점심시간 대, 저녁시간 대, 뭐 아니면 오전,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타임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이즈라고 하는 컬럼이 있습니다. 이 사이즈라고 하는 컬럼은요, 어, 그 테이블 사이즈예요. 테이블 사이즈. 다시 얘기해서 몇 명이 식사를 했느냐예요. 두 명이서 식사를 했고, 두 명이서 식사를 했고, 2명 중에서 여성분인 손님이 1.01달러의 팁을 주고 갔다. 이런 뜻이에요. 두 명이서 식사를 하면서 식사한 금액은 16.99달러다. 뭐 이런 뜻입니다. 네, 그럼 이해 잘 되시죠? 데이터 프레임 전체 내용은 다 이해가 되세요? 네 명이서 식사를 했고,
식사 금액은 24.59달러고, 팁은 3.61달러를 주고 갔다. 뭐 이런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거는, 이 데이터 프레임은요, 원래 목적은 뭐 시각화를 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고요. 팁을 많이 받으려면, 팁을 많이 받으려면 어떤 테이블을 서빙하는 게 좋을까? 뭐 이런 거를 예측하기 위한 그런, 그런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성 손님한테 서빙하는 게 팁을 더 많이 받을까? 남성 손님한테 서빙하는 게 팁을 더 많이 받을까? 뭐, 아니면은 비흡연자 테이블에 그 서빙하는 게 팁을 더 많이 받을까? 흡연자 테이블에 서빙하는 게 팁을 더 많이 받을까? 손님 수가 많은 테이블에 서빙하는 게 팁을 많이 받을까? 손님 수가 적은 테이블에 서빙하는 게 팁을 더 많이 받을까? 뭐, 이런 관계들을 분석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음. 어, 보통 데이터 프레임 출력하실 때, 이렇게 출력하시는 거는 그렇게 사실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이야 몇 개 안 되잖아요. 몇 개 안 되고, 그리고 사실 중간에 점점점 하면서 생략하고 보여주니까 뭐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데이터 프레임을 출력해보는 목적은 그 데이터 프레임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 각각의 컬럼들은, 일단 컬럼이 몇 개가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컬럼들이 정수를 저장하는지, 실수를 저장하는지, 문자를 저장하는지,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의 내용이 어떤 내용들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기 위해서 출력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출력하실 때는 이렇게 전체를 출력하시는 것보다는 헤드,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죠. 헤드에서 기본값 얼마나 그랬어요? 기본값은 5예요. 그죠? 그래서 앞에서 5개를 이렇게 출력해 보는 거죠. 앞에서 5개를 출력해 보고,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에서 뒤에서 몇 개를 출력해 보고, 이것도 기본값은 5개입니다. 그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에서 첫 5개의 행, 데이터 프레임에서 마지막 5개의 행,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출력해서 보시면 이렇게 전부 다 출력하지 않아도 데이터 프레임이 어떻게 생겼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출력하실 때 저는 헤드나 테일을 이용하시는 것을 더 권장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볼까요? 팁스. 우리 앞에서 했었던 메서드들 중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일단 데이터 프레임이 딱 만들어지잖아요. 인포를 보세요. 인포가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정보들을 간략하게 요약해 준다. 잖아요. 음. 첫 번째 줄은 팁스는 데이터 프레임 클래스의 객체입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두 번째 줄은 인덱스가 0에서부터 243까지 있다. 범위로 만들어진 인덱스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 244개의 엔트리는 행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행의 개수가 244개가 있는데 인덱스는 0부터 243까지 정수로 매겨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덱스가 따로 문자열로 만들어져 있지 않은 그런 데이터 프레임인 거예요. 보시면 인덱스가 0, 1, 2, 3 끝날 때 241, 242, 244.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줄은 행의 개수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가 정수로 만들어져 있는지, 문자열로 만들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은 컬럼이 몇 개가 있느냐, 이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각각의 컬럼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0번부터 6번까지 7개 컬럼이 있는데, 컬럼의 이름은 무엇인지, 컬럼에서 널이 아닌 데이터는 몇 개가 있는지,
각각의 데이터 타입은 무엇인지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죠. 음, 네. 여기 출력한 결과랑 요거랑 보면 이해할 수 있죠. 음. 여기서 주의 깊게 보실 거 행의 개수하고 널이 아닌 데이터 개수. 요 두 개의 숫자가 서로 같으면 널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죠. 모든 컬럼에는 널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비어있는 값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되어져 있는 그런 데이터 프레임이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소수점이죠. 그러니까 플롯, 실수 타입. 그 다음에 여기는 문자열 들어가 있죠. 그죠? 문자열인데 여기서는 카테고리라고 되어져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범주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범주라고 하는 거는 몇 개의 범주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한히 많은 그런 문자열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몇 개 종류의 문자열들만 갖는다. 이런 뜻인 거예요. 카테고리 타입이다라고 하면 몇 개 종류의 문자열들만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별에 남성, 여성 이외에 뭐 다른 게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아마도. 흡연자 여부에 yes하고 no 이외에 다른 거 아마 없을 거예요. 요일은 모르겠어요. 월화수목금토일이 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타임은 뭐 우리가 아직 다 출력해 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아니기 때문에 어, 뭐 디너만 있는 건지, 런치하고 디너가 있는 건지, 뭐 아니면 아침, 점심, 저녁이 다 있는 건지, 그거는 또 찾아봐야 되겠죠. 찾아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컬럼. 마지막 컬럼은 보니까 소수점이 없죠. 여기 무슨 타입, 인트 타입이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컬럼들에 대한 것들을 쭉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줄은 카테고리 타입의 컬럼이 4개가 있고, 실수 타입의 컬럼이 2개가 있고, 인트 타입의 컬럼이 1개가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용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244개의 행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은 메모리 7.4KB. 메가바이트도 아니고 기가바이트도 아니고요. 그냥 7.4KB 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연습 문제를 드릴 거예요. 이거는 이번 시간에 문제까지만 딱 드리고요. 문제까지만 드리고 다음 쉬는 시간 갖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께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깃허브에 올려드릴게요. 깃허브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보세요. 숫자 타입 변수들의 기술 통계량. 이거 말씀드렸죠? 음. 그 다음에 카테고리 타입의 빈도수. 빈도수. 그 다음에 토탈 빌 컬럼의 최대값. 최대값만 찾는 게 아니라 그 행이 어떤 행인지도 찾으셔야 돼요. 불리한 인덱싱 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토탈 빌 컬럼의 최소값. 최소값만 찾으라는 게 아니고요. 그 행 전체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 토탈 비일이 최소값일 때 팁은 얼마였고 손님은 어떤 손님이었고 몇 명이 있었는지 이 행 전체를 다 출력을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남성들의 팁의 평균. 팁의 평균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팁이라고 하는 컬럼 전체의 평균을 계산하는 건 쉽죠. 근데 남성들만 팁의 평균이 얼마가 되느냐. 요거 계산해 보시고요. 마찬가지로 여성들의 팁의 평균이 얼마냐. 그 다음에 일요일에 팁의 평균이 얼마냐. 이거 찾아보시고요. 일요일 남성의 팁의 평균이 얼마인지, 일요일 여성의 팁의 평균이 얼마인지,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